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이 나왔네요.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내리는 수순이란 분석이 나오고 나오네요.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우리 계신 가나다 거죠? 선거에 김 패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김종혁 전 최고 탈당 권유. 좀 세다는 말도 있고 그럴 만하다는 말도 있고. 저는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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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서 멈출 수 세다. 없는 게 또 제 입장이라 네. 정치의 영역에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김정혁 최고께서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을 하실 텐데 저도 패널을 하지만 제가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당 패널 민주당과 막 싸우는데 그쪽에서 저희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우리에서 단어를 누가 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너무 편하게 공격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우 그리고 뭐 망상 뭐 이런 워딩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뭐 지시해가지고 입당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장도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극우다, 내란 세력이다, 내란에 대한 자백이다 이런 워딩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딱 좁혀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워딩만 쓰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워딩이 당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논평을 할 때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이 뒤엉킨 거 그리고 우리를 규정하는 특히나 상대가 우리가 공격할 때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감정으로 남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 근데 그게 다음권 정지 2년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탈당 권고냐의 부분은 저는 징계에 대한 어떤 수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네. 그거는 잘못했다 봅니다. 네. 박상수 변호사는. 그럼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권을 가진 쪽이 지금 권력을 쓰는 거잖아요. 예. 네, 권력을 굉장히 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흥 대변인의 이러한 말이 힘을 받으려면 비슷한 그런 어찌 보면은 더 심한 그런 막말들을 했던 지금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가 주어졌어야 됩니다. 당의 오랜 고문들에게 평균 연령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거침없이 해왔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면죄부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일종의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권력을 마음대로 쓰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셨으니까 권력을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부담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리고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바람직한 어떤 방향 순기능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권을 가진 쪽에서 마지막 지는 노을에 마지막 불꽃놀이를 석양에 대놓고 시원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시고 싶은 불꽃놀이 다 하시고 밤이 오면 그 책임을 지시면 된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을 지는 건 맞아요? 노을 지고 있죠. 노을 지는 건 해 뜨기도 네. 좀 비슷해요. 해 뜰 분위기랑 여명이 딱 될 때랑 해가 질 때랑 좀 묘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도인가요? 네네. 그 우리나라 그 이재명 정부에서 독도 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건데 해 뜨는 거를 올렸다가 들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때 방송 중에 나갔을 때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봐라. 네. 당원 게시판 문제. 물어보고 네. 했다면 사과하고 안 했다면 깨끗이 털어라. 다만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그 했습니다. 단계 논란이 있었을 때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데 그 당시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묵혔습니다. 계속.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신동욱 최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최고위에서 이걸 한번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이거잖아. 그러면 최고위는 거기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소위 말해서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네. 최고위에서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수 예.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타임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단계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다시 꺼내 들은 거는 장동혁 대표예요. 그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꺼내 들었고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뭘 했냐면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을 해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것 중에 일부는 가족이 작성한 게 맞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601개를 조작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개인 블로그에.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뺨을 때렸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뺨을 때리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게 또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어요. 그걸 먼저 했고 네. 그다음에 일부는 가족이 작성한 게 맞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조작한 증거를 올려서 뺨을 한 대 때렸죠. 그리고 나서 단식을 장동혁 대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그 단식을 들어간 상황에서 뭐를 했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를 했더니 나오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악어의 눈물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게 그렇게 아팠으면 악어의 눈물이니 평균 연령 몇 세니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쪽에서 권력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쓰시겠죠.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기영 대변인이 여기 있지만 저희가 총선 끝나고 첫 목회를 할 때 첫 목회 안에 젊은 정치인들 참 여러 계파가 다 모였어요. 친한계도 있었고 김기영 대변인은 뭐 용산 출신으로서 친윤계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뭐 친오세훈계도 있었고 정말 많은 계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천목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명들을 냈고 언론들에서 많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쓰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워딩의 정도가 있다고요. 그래도 이 안에서 저희들끼리는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그 톤을 맞춰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양쪽에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김기영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야 양쪽에서 다 된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갔거든요. 우리가 워딩들을. 그게 정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정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한동훈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뺨만 때리면서. 자,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다큐멘터리 특별시사에 가서 거기 이제 김기영 대변인은 안 계셨지만 네. 그 천목회 활동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모였어요. 제가 보고 갔습니다. 방송 그날 때문에. 저녁은 없었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우리가 저녁 자리. 네. 저녁 자리에 다 모였어요. 이제 저녁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죠. 장동혁 대표 단식 때 한동훈 대표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가족들이 일부 쓴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 그랬더니 조작 증거 내놨지. 그다음에 사과를 했지. 그랬더니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지. 근데 왜 우리 보고 방문을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만 계속 주라고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그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아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 쪽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래도 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당하는 쪽은 계속 당하라 그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쪽은 그냥 뭐 조작을 하던 뭘 하던 그냥 거긴 기대가 없으니까라고 해서 봐주고 우리 당이 언제부터 그냥 누워서 그냥 조작하고 뒹굴고 그냥 그러면 그냥 다 봐줘야 되는 거고 상식적인 쪽은 무조건 다 참아야 되는 그런 거냐. 이번에는 이제 그러긴 좀 힘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장동혁 대표 쪽은 마음 먹은 것 같으니까. 제명을 마음 먹었다. 네, 마음 먹은 것 헤어질 같으니까. 준비가 됐다. 라고 저도 생각하는 이제 거죠. 보면 네네. 저는 이제 박상수 우리 변호사님하고 참목회 하면서 네. 이게 어떤 걸 조율하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서로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한때 KBS 기자를 하면서 기사를 썼을 때 양쪽으로 욕먹는 건 나름 그래도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균형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은 했다는 그러네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작인지 아닌지를 다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당무감사위도 그렇고 윤리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조작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를 가지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위 검증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사과를 했다 말씀하시지만 유감 송구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정치 보복을 3차례 언급을 하셨고 이건 조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그때 만약에 그 뒤가 없고 나 이거 관련해서 유감이고 송구하다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왜 반응이 없냐. 너무나 더 그런 거 같다면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의 당이란 건 뭐냐면요. 공당은 네. 공당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구성이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수위를 낮추거나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 막 쏟아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운신의 폭이 있을 공간이 있는 말이어야 돼요. 근데 서로 간에 말을 하면 상대방이 더 운신의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예스 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안 바뀔 거다. 예. 근데 저는 한때 기자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와요. 단식장에 네. 손을 잡아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릴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모습 가지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내보낸다 했을 때 국민들이 당원들이 봤을 때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 장동혁 대표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 평가를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조작이라고 계속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작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이나 저희는 사실 그 결정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그게 뭘까요? 최고위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동욱 최고의 그 최고위 제안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뭐라고 좀 말씀하셨냐면 윤리위와 당무감사위가 나온 그 결과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인한 거다 또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접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사실 원인 제공은 하셨잖아요. 그거 사실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쓴 건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썼으면 자, 근데 그럼 가족이 쓴 잠- 거를 아니, 한동훈 제- 대표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얘기를 제 하는 말을 거죠. 끝까지 예.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안 썼다고 하는 부분 믿어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 정보로 누군가 아이디를 해서 도용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아니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땡땡이라는 사람으로 쓴 거를 뭐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모 검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조작해서 발표한 건 너무나 선명하게 그 개목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거는 지금 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하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작한 게 60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호선 위원장을 고소를 했죠.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직접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했고 그 사건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요.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법률가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그건 밝혀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거를 고소를 직접 한 거예요. 수사 중인 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호선 위원장은 자기가 조작한 걸 인정도 했어요.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해명할 기회를 줬다? 조작을 해놓고 해명할 기회를 아니. 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명칭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빼박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눈에서 보이게. 그러면 그렇게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 절차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런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무슨 공개 처형처럼 최고위원회에서 해보겠다? 그거를 할 이유는 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해결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고 직접 고소를 하셨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고 근데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그렇죠. 투표율이 낮으면 양당에서 최대한 결집되는 쪽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쪽 비율이.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다음 장동혁 대표가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우리 지지자들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단식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일차까지는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싸우더라도 한 2, 3일 정도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내일 모레 제명이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열흘 안에 끝날 일이 몇 달 동안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고 그 권력을 쓰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돼요. 두 분 다 어쨌든 내일 모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이루어질 것 같다. 거의 확실하다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명 가능성이 크죠. 제명상에 한 크고 95% 이상 제명될 것 같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내 사실 뭐 제가 민주당 이재명 정부 비판하는 부분은 좀 편하게 팩트 위주로 한다면 이건 팩트를 알더라도 말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박성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 조작이 됐다. 그리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인정을 했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당에 있어서 그러면 저 하나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당에서 하는 것들은 다 부인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잘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수사가 잠시만요.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를 통해서요.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 당의 그 절차대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조작이고 그거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진행된다. 그러면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법적인 절차 말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저는. 아니 수사기관이 가장 공정해요. 그리고 63%로 당선된 당대표를 그렇게 흔들어서 제가 그때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이었는데 제가 당사 10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와서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고 그 앞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고작 2,000표 차이로 이겨놓고 당원들의 그 전당대회에서 고작 2,000표 차이로 이겨놓고 당원들의 어제 결정문 보셨죠?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에 따른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권력을 쓰셨기 때문에 쓰세요 권력. 그 2,000표 차이로 이겨도 민주주의는 그게 맞으니까. 아니 쓰세요, 근데 권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2,000표로 이긴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하면서 도와줬는데요. 1차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3만 표 이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겼어요. 후보가. 2차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2,000표라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당시에 끌어내렸으니까 우리도 끌어내리겠다 그겁니까? 저는 지금 63%로 이긴 당대표한테도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정도 표 차이로 신승한 당대표를 무슨 뭐 자유의지의 총합에 따른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이런 결정문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 결정문을 법원에 가져간다 해도 공당의 결정문으로는 좀 창피한 수준입니다. 자유의지의 총합이요?
당대표의 권위는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예? 이게 어디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는 진짜 익숙한 곳이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권력을 쓰기로 하셨고 권력을 굉장히 재밌게 쓰고 계셔서 이 부분이 결국엔 열흘에서 끝날 일을 열흘에서 끝나지 않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을 쓰신 쪽이 책임이다. 아니 라고 말씀을 지방선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들 치르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저는 하실 이거죠. 거예요? 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끌고 온 네네.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저는 되게 슬픕니다,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분 말씀 이제 충분히 네. 들었으니까 자, 두 분 다 제명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다음에 제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합니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짧게, 뭐 짧게, 90% 이상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장동혁 대표의 그 생각이 정치적인 해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적절하지 네. 않다. 마지막 가능성까지 다 기다려 본 다음에 네, 그거는 기다려야죠. 네, 그거는. 네. 만약에 제명을 당하게 된다면요.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대구 쪽 출마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 안 되죠.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저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졌다고 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당대표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에 있는 여튼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지도부에 대해서 불법 계엄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짜 뭐 사이비 민주주의 이런 규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짜 보수입니까? 저는 제가 지고지순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저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내 본인과 이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견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먼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네. 결국은 지방선거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워딩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좀 확정적인 언어, 상대를 배제하거나 규정하는 언어, 특히나 민주당이 그거를 따라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난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예. 네. 길지 않게 해주시죠. 예. 가짜 보수라고 얘기를 한 적 없고 우리가 진짜 보수라는 얘기는 했죠. 근데 지금 윤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피아.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피아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테러리스트, 테러. 그쪽에서 먼저 하셨어요. 마피아와 테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는 마피아가 테러가 아니라 진짜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상처 입으셨다고요? 마피아랑 테러라고 결정문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 이호선 아니 정말 진짜 그분과 아니 싸우지 그게 마시고요. 당 기관에서 쓴 거잖아요. 아니 공식적인 기관의 권위에 호소할 때는 호소하다가 마피아니 테러리를 공식적인 기관이 결정문에 쓴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피해가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안 하셔야 돼요? 마피아 테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호선이랑 싸우지 마세요. 아니 제발. 그러니까 기관이잖아요. 그분은 기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는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누시는 이 토론, 격정적인 토론을 보셔도 참 이 국민의힘의 이 갈라진 절벽 양 끝이 다시 봉합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뭐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저는 양쪽 양쪽도 아니죠. 두 분 말씀 다 듣다 보니까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고 해서 차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전에 천목회 저는 긍정적이에요, 때 되게. 했던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세팅 바꿔야 된다고. 천목회 때 했던 거 생각하면 그런 봉합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제너레이션을 네. 바꿔서 두 분이 당대표 선거 출마하시니까 두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